아직도 뭘 할지 모르겠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직무체험을 진행한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19학번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직무체험을 진행하게 된 강남대학교 19학번 이효림입니다. 강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치매 무료 조기검진, 치매 환자 지원 사업, 치매 가족 지원 사업,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나가서 시스트 관리라는 것을 했습니다. 시스트 관리는 치매 환자를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질문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한 다음에는 안시스라는 프로그램에 치매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검사를 진행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사례 관리라는 것을 했어요. 사례 관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거를 보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검진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일반인이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에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나가기 전에 이제 그곳에서는 치매 환자를 그냥 관리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선별을 하고 그 과정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그 치매 환자를 선별한 다음에 그 환자가 그 일상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희 할머니도 많이 떠오르고 할머니께서 저희 치매 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걸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앉아서 하는 사무 업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치매 안심센터는 이제 중앙치매센터나 광역치매센터보다 이제 대상자분들과 가까운 센터로 이제 나가서 하는 현장 업무나 외근 업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여하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사회복지사분들보다는 작업치료사분들이 담당하고 계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관하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홍승현 교수님의 시니어 건강평가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교수님 수업 중에서 MM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검사가 시스트 검사와 매우 유사해서 저희가 시스트 검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시니어 건강평가를 같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MMS를 직접 실습해본 수업이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저희 외에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이제 꿀팁 같은 거를 가르쳐 줄 수도 있었고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현장에 투입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치매와 노인이라고 홍승현 교수님의 4학년 수업이 있는데 이때는 프로그램을 직접 짜보는 거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걸 못 해봐서 아쉬웠지만 그 외에 이제 치매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배울 수 있어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일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창업을 생각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창업을 생각을 했는데 직무 체험을 하고 나서 취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창업을 하더라도 이제 취직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몸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겪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와 다르게 직무 체험하면서는 이게 회사구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가깝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창업을 하기 전에 취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좀 깨닫게 되었고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회생활이 뭔지를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를 설정할 때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 쪽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치매 안심센터의 일을 경험해 보면서 치매 안심센터 자체 사업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고 또 꼭 치매 안심센터가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복지 분야의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해도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공을 살릴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전공을 살려서 나가는 쪽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긴 만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치매 환자 어르신들을 1대1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더 부드러운 분위기 그리고 유연하게 근무도 하시고요. 외근도 은근하게 많지만 되게 좀 다른 회사보다는 제가 알기로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의 그 차가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되게 사람들과 계속 마주하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거기 계신 직원분들의 연령대가 생각보다 많이 낮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깝게 지내면서 다들 많이 챙겨주셨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밝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내가 좀 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 나 정밀검사 받아볼래 치매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분이랑 같이 동행하시면은 자녀분이 일단 치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아직까지는 자녀분이 우리 엄마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딱 거절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래도 옛날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신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조금 더 호의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제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그냥 이동이 불편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자녀분들이 느끼기에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모시고 오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좀 척척척 정밀 검사 예약 잡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느낌이었고 이제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들 반응이 이제 그냥 무덤덤한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행이다 하면서 되게 크게 안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서 저는 우선 창업을 많이 생각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 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종류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조금 가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취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줄은 것 같고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를 생각할 때 하고 싶은 게 많기도 하고 많으면서도 없기도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사회복지 분야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을 선택할 때도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스포츠 복지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무 체험을 하고 나니 사회복지 분야와도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수 전공 선택을 사회복지가 아닌 스포츠 복지를 한 것에 대해 약간의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와 같은 다른 제도를 좀 더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치매가 진행되기 전 단계 혹은 인지 기능이 살짝만 떨어진 단계의 어르신들을 이제 선별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치매로 발전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저는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면 저는 제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직무 체험을 계속 하지 못하고 있었고 코로나 상황도 겹쳐서 하지 못했는데 진작에 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고요. 그 아르바이트랑은 또 다르게 많이 새로운 걸 얻을 수 있고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현장감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 이상은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무 체험. 저도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직무 체험을 이번 학기 외에도 이제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무 체험을 한 번 더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직무 체험은 가능한 기회가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기도 하고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또 다른 걸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 폭을 굉장히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쪽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좁혀 나갈 수 있어서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우선 자격증도 없고 토익, 토플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원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은 다 그냥 버려둬도 될 것 같고 그냥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일단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일단 지원을 하고 나면 인턴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하려고 하면은 되게 조건을 되게 많이 봐요.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근데 직무 체험을 일단은 그런 걸 배제를 하고 많이 보시거든요. 일단 우선 면접을 통해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많이 접어도 될 것 같고 차라리 걱정을 한다면 저 봉사 시간 그런 게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회사에 가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 2학년 때부터 할 수 있다면 빨리빨리 해왔으면 좋겠고 3, 4학년도 늦지 않았고 저도 4학년 막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후회 없어요. 정말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게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 외에서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면은 경험도 자격증도 이제 조건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직무 체험의 경우는 같은 학교 같은 과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내가 뽑힐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또 이제 저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어서 이제 성적은 그냥 평균만 유지하고 있고 또 자격증도 아직 해놓은 게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직무 체험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학년이든 4학년이든 상관없이 기회가 될 때 꼭 많이 참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